정확히 볼까요? 머리 아파요? 오자마자 머리 아파요, 김태사님? 뭐가 머리 아파요? 왜 그래요? 급한 질문이에요? 방송 끝나고 질문 해도 되는겨? 어떤 질문이에요? 에이, 나는 또 주식 얘기인 줄 알았네. 전세 나가는데 집 살까요 말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 한수가 부동산까지 얘기해야 돼? 야, 아주 그냥 이건 뭐 전문가는 뭐 다 전문가야 되네. 부동산 방송을 바꿔야 돼요. 야, 공인중개사. 전세 나가는데,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조금 주변에 상권이 좀 좋은 동네면 집을 사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근데 주변에 상권이 별로 안 좋아. 예. 사람도 왕래가 별로 없어. 하면은 그냥 전세 주변에 있는 전세로 넘어가면 되겠죠. 예. 일단은 부동산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많이 나가게 된다면 그 지역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또는 지하철하고 가까운 역세권일까? 무조건 지하철하고는 역세권 돼야 돼요. 뭐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은 어딘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역세권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이면 무조건 집 사야지. 맞죠? 근데 대출을 내서 산다. 그건 좀 어렵네요. 얼만큼 또 대출을 받을 거면 그런 또 자금에 대한 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 부동산 진단은 진짜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그냥 심심풀이로 전세 대출 우리 가족분 중에 전세 대출 2%짜리로 받으신 분 있어요. 옛날에 2% 안쪽으로. 예. 이런 거는 받아도 되지. 이런 거는 받아도 되는데 막 5% 이상씩 받으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걸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대응해서 바꿔서 투자하면 그거보다 수익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맞죠? 없을까 하는 부분들. 그렇지. 투자는 사실상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땅 투자도 있고 다 있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주식 투자잖아요. 맞죠? 주식 투자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해서 가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조언을 많이 해주시네. 집부터 사고 주식하세요. 아주 잘 들었죠, 김세현님. 여기에 지금 공인중개사에 관계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징한 특징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날개 없는 차선이 어서 와요. 날개 언제 달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발표했습니까? 실적. 실적을 내놨는데 야, 사상 최저치의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아주 멋진 시세를 냈는데요. 보자, 얼마 내놨냐면은 4분기 실적이 1.7조 나오지 않았어요? 보자. 4분기 15조지. 자, 삼성전자 부분들이 4분기 영업이익 부분들이 15조 1천억 나왔어요. 15조 1천억 나왔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이번 18년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던 부분입니다. 좋았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얘도 거의 뭐 10조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10조 부분과 14조, 15조 이런 갤럭시 시리즈 부분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물론 LG전자도 있지만은 휴대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거의 점유율은 1등이죠. 예, 뭐 화웨이도 나온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S 시리즈의 노트 부분들은 또, 또 프리미엄 폰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최대 실적은 나왔지만은 주가는 뒤로 가버렸어요. 주가는 뒤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충분하게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고 실적 부분들에서는 항상 실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앞에 반영이 되어 있나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면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앞에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 부분들을 뒤에서 이제 뭐 사실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흐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바닥권 탈피가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아주 꼬시닥이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나오면서 오늘도 셀트리온이 또 한번 이끌어냈죠.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는 셀트리온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근래 들어와서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단숨에 아주 그냥 급등에 대한 역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셀트리온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넘어가기 이전에 아주 화려하게 마지막 피날리의 부분들을 좀 더 진행을 시켰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이해되시면 1번. 아주 떠나기 전에 아주 화끈하게 해먹은 거지. 아주 그냥 화끈하게 진행을 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 부분들은 현재는 지금 뭐 코스닥에 대한 올봉도 좋고요. 그렇죠? 이제 시총 가면 시총이 나오겠죠. 시가총액 부분들이 거의 뭐 카카오도 넘어가면서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차지했죠. 아마 쟤도 그대로 넘어가면은 꽤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 코스닥에서 있는 부분들을 코스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제약 부분에서는 좀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2위 부분들이 유지를 하는 부분이죠. 유지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시가총액 볼까요? 지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라젠, 뭐 CJEM, 티슈젠 이런 것들도 받침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 이제 조정의 파동들은 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흐름상은 이제 만들어 가겠죠. 만들어 가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지금 지난번에 한수가 그 얘기했죠. 2007년에 나왔던 그 부분들에 대한 코스닥 부분들을 넘어서게 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봤던 부분들 넘어갔어요 오늘. 맞죠? 넘어가는 시간이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도 이제 10년 걸렸던 부분들에 넘어가는 과정이죠. 즉 시장의 역할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 맞죠?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진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2018년도의 새로운 시장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부 정책주 얘기가 많이 나왔죠?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서 주가에 대한 급등 부분들 상당히 나왔던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맞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여러 개 봤었던 부분인데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했지?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하면 했죠?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 투자
우리 투자가 뭐야? 우리 투자도 올라갔고 창투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는 사람인 HR에 대한 급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투자, 창투주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큰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사람인 HR 볼까 한번. 사람인 HR이 오늘은 여기까지는 돌파가 나왔네요. 그래도 돈 썼네요. 돈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번 장에는 꾸준하게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고 가야 됩니다. 동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내가 안 산 주식. 관상님 안 산 주식. 이거 하고 봐야지. 우리 기술 투자 봐요. 한번 정지당했죠. 하루 투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씩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야,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딱 10배 나와버렸어. 말 그대로 심루타 종목이 나왔습니다. 심루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뭐 투자할 수는 없겠죠. 이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 현황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후속 부분들.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후속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창업 투자에 대한 역할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기사화하는 부분들이 있죠. 기사가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푼다는 겁니다. 풀어 나갈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맞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자율주행카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기였어. 자, 그러면 일단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들어갈 속해 있는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시켜주는 부분들이 바닥권이 아니라면, 맞죠? 위에 고점이라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인기가 있고 뭐 비트코인 관련이나 또는 뭐 IT 부분들 또는 제약 부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갑자기 급등 나오면 다른 쪽에서 또 투자의 형태가 계속 들어오면은 또 물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맞죠? 그런 것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1차도 있었고 2차, 3차에서 이번에 4차가 들어오는 거죠. 뭐 3차까지는 뭐 이거는 뭐 1, 2차는 너무나 제조업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였고, 이제 3차는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 부분들, 인터넷 부분들 있고,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이제는 사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로봇,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명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자율주행 대장주는 무엇인가요? 내가 안 산 주식이 대장주가 된다. 아주 그냥 루비코님, 루비코님 플러스 5점 갑니다. 정답이네 진짜. 5G, 5G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있잖아요. 생명과학, 생명공학.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차세대 부분들에 대한 산업혁명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와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에 대한 필두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요 근래 들어와서 이 삼성전자가, 그렇죠, 인공지능 삼성전자가 이제 사물 인터넷 부분하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주변에 있는 대기업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괜히 하만카돈을 인수하고 돈을 써가면 10조 가량을 써가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전장 사업의 부분들이 요 근래에도 보면은 또 주가에 대한 상승도 나오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2030년까지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또 SK도 마찬가지예요. 예, SK도 이노베이션이나 또 하이닉스 부분들 이런 반도체 관점에서 같이 가고 있다. 거기에 SK텔레콤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일단은 전장 사업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스마트카하고 연결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자율주행 부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명의 다음 장 넘어간다면은 그런 것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 벤처 기업에 대한 부분들 M&A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의 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하게 많이 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일자리 방 부분들 이말씨 부분은 카이스트 교수 부분인데 유튜브에도 강의를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국가에서 계속 신경 쓰고 한다면 상승 부분들은 관련 부분들은 꾸준하게도 된다는 거겠죠. 자, 여기에 공감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통신에 대한 5G도 지금 앞에 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자율 스마트카의 부분에서는 더 통신에 대한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고 또 핀테크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하나씩 풀어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율주행 부분들,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카에는 이제 임베디드 방식, 임베디드 방식이라는 부분과 미러링 방식이 있어요. 미러링 방식.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 쳐볼까요? 미러링은 지금도 많이 쓰죠. 스마트폰에 있는 부분들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연결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거기가 뭐 와이파이 연결해서 보니까 뭐 네이버도 다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주차 부분들. 주차도 요즘에는 미러링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나오니까 벤츠 부분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요. 주차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주차를 주차 안에 스마트폰으로 위아래로 당겨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이 되는지 조금 봐야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안 끊길라나?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빙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뭐 급발진의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대적 부분들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예. 저렇게 되면 완전 대박이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현실 부분과 미래 부분에 대한 바뀜을 알고 우리가 주식 투자자니까 알고 투자하자는 거겠죠. 그러면 주식 시장은 항상 미래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되는 것들이 많죠. 맞죠? 예. 그래서 선반영이 될 때 주가는 급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돼서는 좋은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근데 요즘 들어서 완전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거의 완성 단계 갑니다. 지금은 반자율주행은 거의 완성이에요. 반자율주행 한번 보겠습니다. 반자율주행은 우리 국내 자동차도 상당하게 많이 발전했던 부분이에요. 현대차 부분들. 근데 반자율주행은 벤츠에서 나온 게 훨씬 더 이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움직이죠. 핸들 움직임이 보이나요? 실질적으로 코너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거의 뭐 기역자가 나오고 있지 않고는 거의 이렇게 곡선 정도는 다 타고 가요. 그리고 이 핸들이 움직여요. 자동으로. 어떻게? 아까 봤던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그리고 앞에 차가 서면 자동으로 서고 앞에 차가 가면 알아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반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죠. 반자율, 완전 자율은 아니고. 이게 신호에 꺼졌다가 그래서 쟤네가 출발하면 켜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화하면서 이 시장에는 얼만큼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선 가다가 이런 곡선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이제 인식하고 가는 부분인데 약간 생소하고 도로가 조금 이제 이상 있는 부분들은 이걸 앞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럼 다시 또 핸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운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이 방식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는 시동도 온오프 다 되는 부분도 이제 되는 것들이니까 스마트폰의 역할이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뭐 냉장고 끄고 켜고 그 다음에 전등 켜고 끄는 것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연결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반자율 부분과 자율주행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한 번씩 보면은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제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벤츠, 뭐 볼보, 뭐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이 자동차 부분들이 거의 이제 2020년 부분들까지는 거의 자율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부품주들도 연결해서 또 볼 수 있겠죠. 예, 부품 부분들. 그리고 거의 또 2025년이 여기는 또 그래서 자율주행 시행차 상용화 부분들 시점이 거의 20년에 대한 전망을 한다. 닛산도 그렇고 뭐 혼다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는 2025년까지네요. 근데 지금 와서 종목들이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의 시장의 변화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네. 빨리 된다. 그렇죠? 요즘에 가장 많이 차량이 팔리는 데가 사실상 이 벤츠 부분이 가장 판매율이 지금 높아요. 지금 현재 BMW 넘네? BMW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율 부분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술력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 아까 그게 차량이 아까
500이었나? 이거는 옵션이에요. 고가만 들어간 게 아니고 S500이네요. 맞죠? S500. S500의 연구 차량으로 100km 자율주행은 현재 성공 중에 있다. 시판은 안 됐지만 반자율은 거의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벤츠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그걸 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여러 개 상당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은 한컨 MDS, 한컨 MDS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컨 MDS 한번 들어봤어요? 나 들어봤어요 1번? 안 들어봤어요 2번? 관심 종목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옛날 이름 뭐냐면은 MDS 테크를 했어요. MDS 테크. 그죠? MDS 테크.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는 한번 소개를 해줬던 부분인데 종목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아마 내일 한수가 또 뜯길지 몰라요. 사람이 HR도 하나 알려줬잖아요. 그러잖아. 사람이 HR 매수되신 분들 1번 눌러봐. 일로 보세요. 예? 사람이 HR 매수되신 분들. 문제는 매수가 되어야 수익 부분이 나는 거지. 예? 어디 갔어? 요거. 엠벨님하고 주사장님. 돈이 없으면 샀어요? 곰수님은 우리 VIP 공부했잖아요. 응? 했는데 어떻게? 바다에서 꾸준하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꾸준하게 모으고 있어야 돼요. 이번 장은 바닥에서 꾸준하게 모아놓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간다. 뭔가 시세를 좀 더 줄 때까지는 보유하고 가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만 가면 안 돼. 돈을 아주 그냥 뒤박 내놨는데 막 100배 내고 1000배 냈는데 죽어버렸어. 팔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예? 매도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매도도 못하고 가는구나. 맞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죠? 삼성전자 아주 그냥 삼성전자를 IMF 때 5만원에 딱 사놨는데 이거 노후자금으로 딱 사놨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가시는 게 가버렸어 그냥. 어떻게? 아주 그냥 자식들 좋은 거죠. 매도도 한번 못하고 아주 그냥 이거 6,400%인데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 다 띄는 거죠 또. 그렇죠? 세금 다 띄는 겁니다. 상속 때 내야지. 눈을 못 감을 듯.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한컴 MDS 옛날 이름은 MDS 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DS 테크는 요번에 상호명을 좀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뭐가 잘 안 됐나 봐. 잘 안 돼가지고 원래 한컴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 지금 현재 18.54%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많이 묻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협력 성장사 펀드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역할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자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캡처를 하는 것보다 같이
지금 부분들을 보는 게 좀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캡처한 거예요. 캡처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품목 부분들 이제 테마성이나 재료성이나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려면 주요 품목의 어떤 제품에 대한 것들로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얘는 소프트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아까 무선 통신 장비 임베디드 방식을 얘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아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돼 있죠? 그렇죠? 임베디드 방식하고 미러링 방식. 근데 얘는 임베디드 방식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망으로 차량 안에 탑재된 연결을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자율주행카, 스마트카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죠? 맞나요? 이해되시면 1번. 일단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카의 부분과 얘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돈을 벌 수 있는가, 벌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로 이제 접목이 돼야 되겠죠. 뭐야? 뭐가 퐁 하고 나갔는데?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다 죽었어? 어떻게 다 죽었네? 들리긴 들려요. 화면은 보입니까? 잠깐만요. 보여요? 갑자기 뭔가 빵 하고 나갔다 들어왔죠? 야, 방송하고 있는데 빵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번에 개업 및 현황 부분들 과연 이 임베디드에 대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공급 1위 업체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솔루션 부분들이 스마트카가 연결되면서 이 자동차 전장화로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차량용 임베디드 부분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LG그룹과 삼성 계열사 부분에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루션은 한국컴퓨터가 옛날부터 솔루션의 부분들은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OS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부분까지도.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도 들어가지만 이제 국방 항공 부분에도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상은 괜찮다. 맞죠? 네, 내용상은 괜찮은데 이제 매출 부분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3분기 실적 부분들보다는 점차적으로 이제 작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들은 2015년부터 이제 10%, 그 다음에 9%, 8%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2017년 컨센서스 부분에서는 매출은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낮았던 부분이지만 아직 4분기가 남았습니다. 4분기가 남았고 대형사에 연결이 많이 돼서 한다면은 이익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스마트카가 도로에 많이 다니고 움직임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을 때는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성으로. 맞죠? 다들 알고 있는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에 대한 바탕이 되어 있는 유보율 부분이나 또는 ROE 부분도 최소한의 10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에서는 기본 바탕에서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이러한 또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발전성은 훨씬 더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얘기는 이제 뒤에서 받침이 될 수 있는, 즉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컴퓨터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어요. 최대 주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 사모펀드의 부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거의 1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펀드 부분들을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모여가지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많이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의 10조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주주는 이제 한국가품이 들어가고 있고, 밑에 쭉쭉쭉 보면은 여기 경영진에 대한 구성의 얼굴도 보여요. 사내이사. 맞죠? 얼굴도 보이는데, 뭐 관상 보시는 분들은 이분이 먹튀를 하는지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상 딱 보면은 이 사람은 CEO의 인상이 아닌데? 라는 부분들. 우리가 앞전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과연 이제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 맞죠? 근데 정치 관련주 부분들도 보면은 뭐 어디 대학교 무슨 소속에 있는 CEO하고 같은 친구다라는 것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보면은 공식 정보 부분에서는 이제 한컴에 대한 합병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9월 달에 이제 상호명이 바뀌었죠. 한컴 NDS로 바뀌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뭐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는 부분이고, 꾸준하게 뭐 빅데이터 부분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한민국 경쟁력 대상 수상 뭐 여러 개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 IoT하고도 연결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역 부분들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 부분들이 먼저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무슨 관련이다 어쩌다 얘기 나오죠. 그럼 이런 주요 연역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련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업종 내 업종 현황 부분들을 보면은 KG 이니시스도 있죠. KG 이니시스도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팅크웨어도 있고, 한컴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금의 변동도 있고, 매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인베디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되고 있던 부분이에요. 매출 부분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지금 매출 부분들, 작년 대비는 아직 이제 3분기죠. 4분기가 나와야 이제 답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속 회사 부분들, 그 다음에 관계 회사까지 꾸준하게 나와 있는 것까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재무 정보를 한번 본다면은 투자 정보에서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뭐 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뭐 바이라고 사러 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뭐 매출이나 또는 또 운전 자본이나 차입금 부분들도 증가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순이익 부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관여되고 제품을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보면은 순이익 부분들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품 부분들 많이 팔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 부분도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280원 연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년 부분에서 EPS 부분들은 1,000원을 유지했네요.
근데 거의 3분까지 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1,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간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 18년도 부분들부터 이제 1분기부터 잘 나간다면 또 한 번의 플라이는 또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쭉쭉 내려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유동비율이었어. 수익성에 대한 비율 부분들, 알죠? 수익성에 대한 비율 부분들도 특히나 이제 매출액 순이익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3분기까지는 6%대로 나왔는데 이런 재료성에 있는 종목들이 변화하게 된다면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매출액 부분하고 영업이익 부분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눈에 띄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성 비율을 본다면은 안전성에서는 아무래도 유동 비율하고 당자 비율을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유동 비율이 상당하게 거의 1년 동안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율 부분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475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비율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던 부분들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 부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작년 부채가 여기 48%였는데 지금은 30% 내려놨죠. 근데 이 뭐 성장성 기업들은 크게 뭐 부채 부분들로 인해서 뭐 100%가 이성돼서 정말 자기가 돈을 계속 꾸준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빼고는 뭐 그렇게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순이익 부분과 영업이익 부분하고 순이익이 이제 늘어나야 될 부분이죠.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본다면은 요번에 이제 예상치 부분들은 매출 부분들은 약 1,6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들은 뭐 153억 정도 나왔네요. 이건 나와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무적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변화된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재무제표면은 차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급등이 많이 되어 있다. 1번. 아니에요. 급등 안 하고 아주 그냥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2번. 뉴스로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참 스마트폰 홈페이지 한번 볼까 참? 홈페이지를 먼저 봐야지. 홈페이지도 아주 깔끔하게 놨더라고. 깔끔하게 놨어요. 지루하게 가다가 툭툭 튀어 올라온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 부분들이 약간 국방의 항공 부분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죠? 네. 자, 보면은 뭐 산업 자동화 솔루션 부분도 있고 열화상 카메라, 인베디드, 그 다음에 뭐 SOC 솔루션, 영상, 음성까지 다 되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홈페이지만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헬스케어 로봇 서비스 로봇도 있고요. 이제 헬스케어 부분들도 앞으로 치료용에 대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면 그런 건강검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받는 부분들, 그런 관리 서비스에 대한 것들, 환자 부분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솔루션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봇도 자율주행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동영상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스스로 이제 파레트 부분들을 다 맞춰서 이제 올려가는 것들,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다 빼서 옮겨주는 것까지.
바레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치카나 지게차 타시는 분들이 갖고 이제 옮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가고 있다. 뭐 IoT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보면은 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죠. 기업 부분들을. 그래서 빅데이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유유. 아 미치겠네. 맞죠? 좀 있으면 이제 톨게이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이제 자율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요즘에 고속도로 보니까 신설 고속도로 가니까요. 신설 고속도로 가니까 옛날에는 요거 이제 지나가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위에 달렸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톨게이트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요거 하이패스 도로에 옆에 좁아가지고 이거 못 지나가 가지고 그냥 여기서 브레이크 밟는 분도 있어요. 아 골치 아파요. 여기서 브레이크 밟으면 아주 그냥 사고 나버리잖아. 근데 이 통로가 좁아. 처음 가시는 분은 아마 좀 쫄겠어 보니까. 왜냐면 뒤에 옆에 있는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게 위로 달렸어. 위로 달려가지고 지나가면서 거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집으로 이제 알아서 카드 부분들은 이제 다 꼽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고전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럼 MDS 테크의 차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는 지금 얘가 태어난 부분들은 상장한 지가 06년에 상장이 됐죠. 상장했던 부분인데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갑니다. 12년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월봉의 형태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계속 가요. 우상향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상향에 대한 역할들은 앞으로에 대한 과정들이 꾸준하게 수급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자료 부분이나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본다면 현재에 있는 이 주가의 부분에서 얼만큼 시장에 반영이 될까라는 것들도 이제 하나 체크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스마트카로 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 나오고 그러진 않았죠. 급등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은 MD스테크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바닥 다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 요 근래 들어 주가는 좀 상승했던 부분이고. 맞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왔죠? 안 나왔다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맞죠? 자, 여기에 이해되시면 1번. 위에 올라간 거 소개하면 뭐예요? 위에 올라간 거 소개하면 여러분들 못 사잖아. 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거리 있는 종목들 지금 스마트카 이거 하나 그냥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들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 이번 장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담아놔야 돼.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살아나가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컴 MDS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옛날에 지금 한컴을 갖고 있는 한국의 컴퓨터가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은 VIP 가족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놀라지 마요. 과거에는 승질이 어마어마하게 했던 놈이요. 천천히 가야 돼요. 오메. 뭔 놈의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오메. 옛날에 이런 주식이었어요. 한컴. 맞죠? 승질이 아주 더럽고 괴팍한 놈이지. 근데 2000년도에는 뭐가 급등이 많이 나왔다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급등 나왔다?
2000년대 뭐 무슨 버블이라고 나왔잖아요. IT 벤처기업이잖아. IT와 벤처기업. IT가 벤처기업의 버블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 다시 또 벤처기업 한다고 상당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육성하자! 계속적으로. 그러면 여기 관련주들은 계속 꾸준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업력이라고. 데이터. 이렇게 돼서 무조건 이렇게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의 부분들이 지금까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우선주는 2013년에 짭짤했죠. CJ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 대상 우선주 이런 거 다 대박 났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됐다. 그래서 MD스테크는 꾸준하게 관심권에 보면서 가도 된다라고 해서 가족분들에게는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괜찮죠? 앞전에 사람이 HL도 나와서 가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맞아떨어지면 이제 좀 계좌의 부분들은 좀 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한번 나오게 되면은 급등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봉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바닥권 탈피가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의 첫 번째 종목 소개에는 한컴 NDS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종합주가에서만 위에 올라와 있지 종목들은 바닥에서 있는 애들이 많아요. 즉 저평가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와서 뭐가 된다? 이제 와서 뭐가 돼요? 부각이 된다. 그죠?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반영이 된다. 일례로 지금 우리 주차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근데 얘도 봐요. 예. 우리 주차 옛날에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시장에서는 하나도 인정 못 받았어요. 2000년도에 나왔어요. 얘도. 16년, 17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출한 거예요. 지금 월봉상 여기 바닥권 여기 있는 데도 엄청 많잖아. 우리는 계속 담고 있어요. 담아. 이 우석도 담은 것들이 이제 SB 인베스트먼트야. 얘도 99년 봐봐요 이거. 벤처금, IT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인정받았던 거예요. 이건 이후에 17년, 1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이거 나오는 거죠. 그냥은 안 끝난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괜히 분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움직임을 한다 라는 것들. AT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걸 추천하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상향에 대한 각도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반영이 되면서 진행할 때는 많은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지? 숫자죠.
꼼뻑꼼뻑거려. 잠깐만요. 내려갔다가 안 내려오네. 됐어. 자, 그 다음 부분들, 그 다음 종목 한번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네. 시간 엄청 잘 가네요. 시간이 엄청 잘 가네. 왜 그래 이거?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왜 그래? 잠깐만요. 에이 참 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언급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일단 오늘은 이 넥소라는 부분들이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공개했던 또 박람회 부분이죠. 거의 뭐 5분 충전 시 590km를 달린다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 국내에 3월부터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자율주행 연결되는 거죠. 자율 스마트카하고 소차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기술의 부분들에 인해서 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수소차의 부분들의 현대차에 이제 관련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이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 꽤 있었죠. 꽤 있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탱크 부분들, 수소탱크에서 컴프레셔로 가서 전달돼서 연료 전지로 해서 이제 전기 생산해서 이제 모터로 가동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동영상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수소차로 갔던 이유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에서 먼저 발전이 많이 됐죠. 발전 많이 되고 프리우스 그게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의 활성화를 시켜놨던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제 수소차까지 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는 좀 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부분인데요.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충전 한번 아까 할 때 560km, 500km야. 590km 간다 했죠.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친환경 그룹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또 지금 뭐 공해다 어쩌다 또 정부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디젤 차량에 대한 뭐 폐쇄한다고 지금 얘기 나왔던 것까지 얘기 다 나오죠. 근데 충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싸요. 즉 비용 부분들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수소차를 만들어낸 자체가 시장에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들을 매수하면서 맨날 며칠 백날 며칠 그냥 무조건 보유하는 게 부분이 아니라, 가장 이슈가 될 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분출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보는 거죠. 맞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분도. 그래서 전기차 부분하고 수소차의 역할들이 현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수소차의
본격적인 현대기아차는 움직이진 않아요. 예, 움직이진 않은데 밑에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품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수소차 시장의 예상 규모가 2017년부터 지금 18,000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예상도입니다.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상당히 좋죠. 그래프 부분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친환경 판매 목표 부분들 거의 아까 자율주행업 비슷해요. 연도 부분들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서까지는 이제 거의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 모터스도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맞죠? 그래서 수소차도 이제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되면 정말 이제 미래의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표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공개했던 뭐 GMB 코리아도 있고 대우품도 있지만은 오늘은 대우품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대우품에 대한 것들은 많이 봤죠? 오늘도 보니까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럼 과연 대우품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시장에 좀 접목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 4억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좀 되면 수소차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높여가는 것들이 이제 많은 규제와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각이 되고 반영이 됩니다. 하나 새로운 부분들. 요번에 카카오도 올라간 건 뭡니까? 카카오 올라가는 것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죠. 헤이 카카오 하면서 새로운 스피커 부분들도 나오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의 대화하는 부분들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1인 가족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시대로 맞춰서 이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자 일단 장기로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장기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자, 대우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품을 보면은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장기로 과장님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디야.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가상화폐도 있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합니다. 올해. 올해 상장 준비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나온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우품은 이제 하는 역할 부분들이 이제 수소차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전장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 부분들. 그래서 전장 사업 부분들 보면은 전기 자동차도 들어가요.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OBC라고 하는 부분인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까지 전기 자동차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조 장치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현대기아차에 들어가고 아까 고객사의 현황 좀 일단 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만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들어가요.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 물론 카메라도 지금 삼성전기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부분도 자율주행의 스마트카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광범위해요. 다만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의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1번.
주가라는 건 정말 웃긴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시장에는 이 회사를 얼만큼 인정할까?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과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 것들은 뭘로 봐요? 돈이 들어오는 걸 뭘로 봅니까? 내 계좌로 보나요? 돈이 들어오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차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수가에 보는 것들은 뭐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나 좀 이따 차트 보겠지만 데이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에는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업에 대한 바탕이나 출발 라인 나왔을 때는 나도 함께 동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간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차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만 본다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랜 경험에 있어서 그러한 노하우는 생기겠지만 맞죠? 그래서 많은 지표와 부분들을 두루두루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거. 고객 현황도 보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지금 체결했던 부분들이 이 만도 부분이에요. 만도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는 현대모비스하고 뭐 다들 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뭐 경동나비는 들어가고 가벌메탈도 들어가네요. 현대기아차 이제 자동차 부품의 부분이니까 피아트 부분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두산 부분들, 캐딜락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의 현황을 보면은 대부품은 이번에 이제 만도하고 이제 전기차 부품부터 시작했어요. 즉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출 부분들이 약 250억 정도 나오는데 공급 시기는 작년 9월부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말이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3, 4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우전자 부품이 여기 가까이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화세하고도 이제 합자해서 나올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중국에도 자동차 부품 부분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전장 사업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하나의 기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스크랩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 기업들을 분석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로비콘이 경쟁사예요? 그래? 아주 경쟁사 많네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대우부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이번에 대우부품이 상당히 좀 돈을 조금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의 전장 부품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앞으로 전장 사업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LG전자 올라가는 이유도 뭐냐면 전장 사업의 부분들을 계속 내요. 그리고 앞전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라이트 회사 있죠. 그 회사 부분들을 인수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판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차 부분이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금 아직 안 움직이죠. 근데 받침이 되면 얘들도 움직여요. 지금 너무 저평가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부분들은 자동차가 움직이면 자동차에 관련해서 부품이나 종목들이 굉장히 갈 것들이 많아요. 여기 공감하시나요? 자동차 부품들이 거의 다 지금 퍼가 다 5 미만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목들. 꼭 리먼 사태 때 한일이화가 1,000원까지 빠져가지고 아주 박살난 것처럼 지금 자동차 부품들이 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년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들. 그래서 전방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이 되면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좀 못했지만은 작년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 영업이익보다는 벌써 뭐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3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작년에 영업이익 벌어본 분들이 28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전부가 거의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2017년 최종 결산 부분들에서는 좀 더 바뀔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은 좀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을 못 쳤어요. 배당을 못 쳤던 부분인데 단기 순이익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는 이거보다 벌써 더 넘었다. 더 좋아졌다. 그 다음에 EPS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올해 부분에서 재무제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결산 부분들이 넘어설 때는 시장에서는 반영된다. 결산 발표할 때가 발표할 때가 몇 월 달에 발표합니까? 최종 결산 부분들 발표하는 부분들이 몇 월 달에 발표가 돼요? 3월이죠? 3월에서 이번 중소형 종목들은 1월에서 3월까지는 계속 반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배당까지 주면은 더 좋아요. 얘가 아직 배당은 못했어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도 있다. 배당 주면은 더 대박이겠죠. 맞죠? 요번에 만약에 막 10억 이상만 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4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익률도 많이 좋아집니다. 거의 뭐 8, 9 정도 됩니다. 근데 두 자리 숫자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또 변화되겠죠. 근데 주가의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니까 주가의 부분도 보니까 대부분 볼까요? 요 근래 들어와서 계속 올라가. 이건 넘어가겠어요 보니까. 장기료가님이 더 산다고? 비중 몇 프로 있는데요? 몇 프로 있는데 더 산대요? 여기서 안 흔들렸어요? 여기서 안 흔들렸어?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이모작 했어요. 이모작.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 투모작. 여기서는 매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소차 관련해서 종목들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 여기서 이제 갭 상승 나왔을 때 이게 갭이 아침에 약 25% 나왔어요. 25%.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간다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너무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는 단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했던 이유가 거예요. 뭐 끝났다고 매도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매도하고 난 다음에 25%에 매도했는데 장중에 10% 빠졌죠. 그러니까 즉 한 35%에서 40% 빠진 거예요. 하루에. 짜증 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이번 장에는 못 참는 게요. 이번에는 용가리 통뼈가 먹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활성된다. 매수가도 중요하죠.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결론은 매도가로 되는 거지. 매도가. 잘 보유했네요. 죽음이지. 농사꾼님 아주 그냥. 대우품 보유하고 계신 분 한번 전부 다 7번 눌러봐요. 그러면 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뭐야 우리가 원모작하고 투모작하고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또 한 번 삽니다라고 했는데 기억들 나시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성장 부분들의 여력이 남았어요. 왜냐면 아까 만두에서 2020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변화시킨다 했죠. 변화시킨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자율주행 부분하고 연결되고 전기차 부분도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더 많이 남았다. 그게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좀 더 좋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부분들은 그거 말고도 특히나 자율주행하고 전기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대형주도 있고 소형주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역할들은 진행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품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번 장의 부분들 어디였어? 이게 여기다 있어. 특히나 이제 전장 사업 부분하고 맞죠? 전장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카 자율주행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면 한 번 더 아주 많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역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들. 그래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는 아까 최종 결산 부분들의 실적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4분기가 좀 더 좋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뭐 MDS 테크 부분이나 최종 결산 부분들이 증가하는 폭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시장에는 반영이 됩니다. 맞죠? 반영이 된다. 그리고 대부품 마찬가지요. 대부품 마찬가지 반영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것들도 잡주같이 보였지만 돈은 벌고 있더라. 이번 3분기 실적 봐봐요. 영업이익률이 아주 대박이에요. 대박은 이럴 때 대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전부 다 이거 공감되시면 1번 눌러봐요. 여러분들이 창투주에 얘기하면 전부 다 잡주라고 생각해요. 맨날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업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고. 요번에 이제 창투지 보세요. 창투지 우리가 또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실적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좋아지는 애들이 급등 또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1,000원짜리라 밑에 있어서 한수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계속 지금 담고 있는 역할이 여기 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가 성우님 보유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 그럼 질문 시간을 좀 드릴까요? 질문 시간들. 일단은 가장 마무리 좀 해본다면은 1월 달에서 3월 달 부분에서는 가벼운 소형주들에 대한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소형주 부분들. 그 다음에 소외주들. 그리고 바닥권에 탈피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모아라. 그러면 이번 장의 시장은 반드시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안 바뀐다고? 안 바뀌면은 한수가 바뀌게끔 계속 방송해야지.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바뀔 때까지 계속 그냥 방송해야지. 어떻게 할게요? 그냥 아주 그냥. 한수는 장중에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계속 하잖아요. 그냥. 방송 계속 하잖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뭐 점심시간 빼고요. 예.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받아가면서 그리고 각종의 업종분들을 종목들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지나간 차트보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흔들림이 있을 때 분봉 보면은 아주 그냥 위아래로 확 많이 흔들잖아요. 아주. 많이 흔들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방송해버리면 아주 녹초가 될 때가 있어요, 사실. 맞죠? 이제 강의하다 보면 열강하다 보면은 확 쏟아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또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또 자료도 수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까지 하면은 거의 뭐 컴퓨터는 거의 풀가동이에요. 거의 뭐 20시간 돌아갑니다. 20시간. 그래도 어떻게? 재밌어요. 제가 사실 전문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부터 나하고에 대한 생각과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의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얘기를 하면은 자꾸 단타 얘기하고 어떤 테마성의 얘기만 해요. 바닥에서 나온 테마는 좋죠. 근데 다 올라간 테마를 상당히 많이 얘기 나와요.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하 1년에서 2년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방장님이는 거의 뭐 12년부터 만났으니까 지금 횟수로는 이제 6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무방에 오신 관성님도 마찬가지. 관성님도 6년째.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장중방송에 같이 함께하고 직장인분들은 장중방송에 못 나와요. 못 나오지만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요일날 방송하죠. 일요일날 방송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미리 쌉니다. 미리 짜고 다음 주에 볼 종목을 미리 브리핑해요. 그럼 가격들을 부분들을 정해주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예약 매수하면 됩니다. 당연히 방송 장중에 나가고 문자까지 다 나가죠.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을 느끼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는 공부가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한수가 바다에서 여기서 잡는가? 왜 우리 집 투자는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고생을 아주 그냥 직살나게 했는가? 아주 그냥. 관서유치님 돈 벌었냐고요? 네, 얘기해 주세요. 관서님 계좌 있잖아 여기. 직접 봐야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아니에요 아주 그냥. 한번 보자. 광선님이 초창기 때 했을 때 나왔던 부분들 어디 갔어? 계좌 좋은 거 있는데 후기도 많이 써주셨네요. 관선님 거 한번 검색해 보니까 많이도 올려주셨네. 최근에는 L전자 올려줬고 L전자 벌써 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300만원 키핑하고 있네요.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커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거 있던데 잘 나온 거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제가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신 없네. 네. 아, 이거 뭐야? 이 신자가 이 매울 신자를 쓰고 있어. 매울 신자를 주면 안 되겠죠? 자, 아, 그러네요. 여기다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에? 신자를 썼는데 1번 눌렀어. 새 신자 써버렸어. 새 신자.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네. 잠 오는 건 아니겠죠? 아, 여기 있네요. 그때 이구산업도 나왔고 매불신. 그때만 우리가 도전 비지온이나 막 다오기도 샀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예. 그때 막 사가지고 수익 내고 했던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왔던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계좌의 부분도 중요하죠. 예. 거의 전체 계좌가 41% 정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총 매입에 1,500만 원에서 아직 이제 저분은 젊은 분이니까 600만 원 올라오면 잘 올라온 거지. 맞나요? 박수 한번 나가야죠. 옛날 계좌지만 저런 분들이 꾸준하게 6년 동안 시장에서 견제하고 함께 한수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동네 부장님도 있고, 동네 부장님. 이분은 코스피 수익률 부분들하고 18%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편안한 부장님. 편안한 부장님 이거 근래 많이 올랐죠. 편안한 부장님 거 요번에 보니까 에이트는 또 올라왔던데, 이야, 어디 갔어? 요즘엔 후기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예. 근데 창투업종의 후기 부분들은 별로 안 올라오더라. 예. 우리만 많이 샀나봐요. 우리만 많이 샀나봐. 올 연초부터 그냥 계속 정부 정책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예. 맞죠? 중소형 랠리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얘기가 나온다. 자, 공개하신 분들에게는 박수 한번 나가겠습니다. 70에서 80%. 근데 비중에 대한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비중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때, 특히나 어떤 되는 종목들은 조금은 좀 사야 돼. 바닥에서. 되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더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 대우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과정들 1,600원에 계속 샀거든요. 진짜. 모아 계속 했던 것들. 거의 이제 100% 되는 거죠. 이제 두 번 팔하고 사면은 더 수익률은 좋죠. 좋지만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100%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그래요. 우리 18년도에 전략 부분들은 가족분들이 그 얘기했어요. 현재 주가가 실적이나 또는 재료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련해서 주가가 되어 있다면, 현재 주가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산다. 꾸준히 모아간다. 이때는 뭐 수소차 얘기 뭐 나왔나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9월달에 기사 나왔잖아요. 수소차 부분들은 올라가면서. 요 앞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 만두에 납품한다는 것은 기사는 나왔지만 그런 것도 꾸준히 모아갑니다. 그런 포트분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다는 거. 물론 종목들이 못 가고 힘들게 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일어서게 되면 좀 다른 것보다는 수익률 부분들이 많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성님이 느낀 건 뭐냐면은 좀 지루하게 어렵게 힘들었던 종목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중에는 다 진행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느끼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미나이 안 했어요? 스마일님? 근데 지금 또 보유하고 있잖아. 나중에 보여주신대요. 스마일님이 우리 기술 투자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1000% 됐겠는데? 1000% 안 됐어요? 신무타 나왔잖아. 신무타. 맞음 1번. 종가 770원 해도 770 해도 이제 1000% 나오겠네. 뭐 잘라도 이게 어디요? 1000% 아직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산겨? 좀 위에 샀어? 나중에 보여준다 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1000%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모두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수익을 같이 내야 그게 좀 더 이로운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번 포트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되는 장이라서 그래요. 되지 않은 장이라면은 힘들겠지만 현재 종목들이 순환매 랠리로 인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다들 이번 장에 자신 있어요? 동참하신 분들하면 전부 다 9번 눌러봐. 오늘 참여해주신 분 중에 오늘 한수하고 동참할게요. 자신 있습니다. 밤에 이제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되겠네. 준비하세요. 또 10m 종목. 또 나온다. 하나 나올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현대기아차 나올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다 남았는데 뭐 그죠? 다 10배씩 나왔어요. 다 그 덩다리로. 이런 거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덩다리 다 나왔어요. 하나씩 다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일단 첫 번째는 우기주차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질문 사항들 한두 개 받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야, 오늘은 스마트카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숫자까지 약간의 이야기해놓은 부분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가죠. 자, 질문사항이나 진단이 있으면 한두 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종목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종목들은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소개는 다 하는데 각자 투자자 가족분들이 이제 자금력이 다 틀리잖아요. 자금력이 틀리니까 자금력에 맞게끔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금력이 작다 하더라도 꼭 사야 될 종목이 있어요. 꼭 사야 될 종목들은 진행을 시킵니다.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우품이나 아까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사야 될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던 종목이었어요. 대우품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사고 다 수익 냈다는 거예요.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수익 못 내는 게 아니라 다 수익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사 나가는 이유, 그때 500원대, 600원대부터 우리가 샀던 부분이니까 사 나가는 이유, 그 다음에 모아가는 이유 부분들. 그죠? 방금 아까 그 기사 봤던 부분들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작년 여름 때, 가을 때 벌써 벤처기업 육성 보면서 다 분석하고 들어갔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좀 더 빠르죠. 빠르게 좀 가능했다. 좀 더 정한다면은 자금력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20종목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딱 적당히 10종목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기준 20종목이라고 보시면 좀 타이트하게 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20종에서 30종목 정도. 오늘 각자의 성향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위험을 좀 더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20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20종목 하면은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더 늘려줘야 돼요. 그게 한수가 하는 역할이죠. 투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종목 수를 줄여도 괜찮겠지만 왜?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 경험하는 부분들, 한 달, 두 달 되신 분들 보고 종목 5종목, 10종목 압축시켜봐요. 한 종목의 비중이 10%씩 담아봐봐. 만약에 10% 담았던 종목이 뒤로 빠져봐요. 아니 L전자 이거 빠지는데도 돼진다고 하는데, 응? L전자 이거 빠진다고 해도 돼진다고 해요. 아우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요?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각자의 한수가 방송 해보면, 그리고 항상 먼저 오시는 분에게는 새롭게 오시는 분에게는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받아요. 먼저 받아서 딱 보면 이분의 성향이 바로 파악됩니다. 이분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태사님이 한수와 같이 공부하면 계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오신다고. 그러면 그 계좌 보면은 답이 나와.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팔라고 얘기 안 해요. 장중 방송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이 종목 매수했네요. 이 종목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으면 L전자가 더 좋으면 이거 삽니다. 라고 분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는 거지 교체. 그러니까 포트 교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방송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분석해요. 그리고 한수가 분석한 종목들로 우리 걸로 교체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갖고 온 거 다 팔고 오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갖고 기존에 있는 것도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같이 분석하면서 분석을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잘못 샀구나 라고 되는 것들은 하나 체크해서 공부가 될 것이고, 이건 내가 잘 샀구나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포트나 나의 기준을 하나씩 잡아가는, 성공할 수 있는 기준에 잡아가는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씩 체크하면 되겠죠. 잘 안 된 것들은 복귀하고 안 하면 될 것이고, 잘하는 것들은 모아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성공님 1% 0.5%. 종목당 매수할 때는 최소한의 소형주는 우리는 3% 매수해요. 3%. 대형주는 5%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부분이 좀 나는 거지. 맞죠? 작게 매수해가지고는 수익 많이 나도 수익률이 좋아도 수익금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코스모학이 지금 현재 2차전지로 잘 가요. 잘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단지 이제
봉우리는 한두 개는 만들게 수 있겠죠. 지금 투자의 관점은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것들.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바닥에 있는 것들로 와도 되겠죠. 이런 것들 좀 많잖아요. 이런 것들 대우 부품 같이 아주 그냥 전기차 수소차 얘기 나오면서 바닥권 다지는 애들, 이제 초입구한 애들, 이런 게 나겠죠. 만약에 여기 위에가 많이 불편하다면, 맞죠? 불편하다면 여기에 부분들이 안전성보다는 여기가 안전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일단은 현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던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추천 부분들은 기업들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인해서 뭐 좋은 기업들은 자기 근데 자본에 맞춰서 좀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 뭘 사야 될지 분석하는 부분들이 미래성이나 실적 부분이나 괜찮은 것들만 좀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다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나는 좀 사 나가야지. 맞죠? 그러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못 가는 종목들은 좀 잘 가는 종목은 좀 교체하고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학번이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단기 고점 나왔어요. 오늘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는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 근래 들어와서 코스닥의 신용 규모를 증가시켰던 부분들은 제약 부분입니다. 제약 부분에서 셀트리온 부분이고, 셀트리온 부분에도 이제 급등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서 단기성에 대한 부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조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코스피 넘어가기 전에 아주 시원하게 아주 잘 나왔네요. 아주 시원하게 해먹는. 됐네. 이제 단기성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 나왔다는 거, 그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아님 0.5%는 짤짤이요. 아이 큰일 났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겠네. 아주 디박내게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겠어. 그 다음에 머리부자는 락앤락. 자, 락앤락이 이제 인수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이제 갭상승 나오면서 끝까지 쭉 드러냈죠. 했던 부분인데 락앤락에 대한 실적 부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금융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돈은 그래도 꾸준하게 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좋네요. 그 다음에 매출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반전 뚜껑에 대한 아주 연구 과정들,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은 락앤락을 아주 그냥 많이 쳐주잖아요. 많이 쳐주는 부분이니까 좀 더 장기성 보유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샀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요 근래에 사셨는지 아니면 바닥에 사셨는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좀만 더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젠 매도. 웹젠이 자체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신작 부분에 대한 것들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좀 참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 부분들과 영업이익 부분들은 현재는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단지 추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부분들이 게임주들이 그냥 바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엔소프트도 그냥 간 게 아니라 매번 이제 흔들면서 갔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머니부자 죽겠어요. 부자 세표님 죽겠어요. 흔들면서 가는 것들이 게임주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현재에서는 조금 과하게 좀 맞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반등 과정까지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내가 이제 비중 어겼던 부분까지는 좀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예, 비중을 잘 맞춰 놓으시고 좀 가셔도 되겠습니다. 게임 부분들은 이 가까운 중국의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사드 부분 때문에 게임주나 엔터주나 많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죠.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돌려나가는 부분인데 요거 조정받는다고 해서 크게 아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2R. G2R은 LG그룹의 이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부분입니다. 삼성에서는 제일기획이라고 있죠. 제일기획과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근데 G2R은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G2R은 좀 더 보유해도 되겠습니다. 엠빌리님, 좀 장기성으로 보세요. 얘는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LG그룹이 좀 잘하는 부분이니까 얘도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주 팔아가지고 창준이 다 탔어? 그래요? 우리 가지고 있는 KTV 봐요. 앞전에 급등 많이 나왔잖아. KTV 봐봐봐. 그 다음에 겸성성우님, 효성은 이제 분할 상장한다고 그러죠. 분할 상장한다고 부분인데, 일단 분할 상장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여기 반영이 됐죠. 끝이에요. 피리릭이에요. 1% 보유하고 있어요. 1%는 근데 뭐 그냥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1% 때문에 내가 너무 주식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비중이라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겸성과 성국님은 종목이 많다고 하는 부분 보니까 그냥 사라는 것만 부분에서 딱 다 샀던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한수 공부를 한다면 내가 왜 사야 되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사라는 거 사는 것도 맞지만 내가 매수하는 사람도 나고 매도하는 사람도 나예요. 수익 나는 사람도 나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나예요. 그러면 나는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좀 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사더라도 이래서 사는구나 라고 매수 이유가 확고하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1번. 그렇죠? 매수를 하더라도 확고하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사야 되는가? 사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하고의 성향 부분들도 종목들도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갖춰 나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ICT. 포스코ICT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네. 좀 요즘 보니까 포스코 부분들도 자회사 부분 잘하죠. 포스코 캠텍도 잘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니까 포스코ICT도 괜찮습니다. 좀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철강도 잘 나가죠. 지난번에 포스코 진단하신 분 어디 갔어? 한수님 포스코 진단해요.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어떻게 장기보유 하는 거지. 철강주 얘기 다 했어요. 그다음에 유진놈. 유진놈은 단기 파동 나왔네요. 파동 나왔는데 얘 이제 3자 배정 추가 배정 나오네. 많이 갖고 있어요, 날개 없는 천사님? 지금은 조금만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3자 배정에 대한 것들이 몇 주요? 추가 주식 수가 1,300만 주네. 1,300만 주. 좀 나오네요. 물량 소화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 40%예요. 그러면 추이 부분들을 기준선을 잡는다면 21을 이탈하게 되면, 오늘은 벌써 깨졌으니까요. 맞죠? 21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조금 매도로서 좀 대응하고, 좀 시간이 지나가서 유상자 3자 배정 부분들도
뭐 관여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내일은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 흐름은 좀 봐야 돼요. 흐름 보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거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점은 5,300원을 한번 잘 보세요. 5,3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팔까?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수 딱 정해줘 버려요. 그냥 가격적인 부분들을 정해주고 여기에만 안 깨면 보유하고 깨면 그냥 나는 나오겠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게 그냥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 5,300원 밑줄 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한번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수가 금요일까지 포트의 부분하고 볼 수 있는 이제 신년의 부분들 이벤트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포트 부분을 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연회용 부분들이 같이 볼까요? 이제 금요일까지 맞나? 12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 12일까지니까